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장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7월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시각 22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 앞두고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하면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지금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고수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출연한 것 같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제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출연의 폭을 좀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고수는 지금 이제 출연하시는 전문위원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내용 중에는 이제 파생 연동 이제 상품 자체가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해외 증시를 보는 코너가 많다 보니까 네. 독일 수익률 국채 같이 평가하면서 오늘은 DLS 관련해갖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은 사태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 손실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9천억 가량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세동 마스터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좋은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16% 상승입니다. 2,9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7,758.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4% 오름세입니다. 55달러 8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50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1% 오름세입니다. 1.110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물가 연동 자본소득세가 필요하지 않다며 자신은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감세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소득세 감면이 부자 감세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신규 고용, 총생산, 기업이익 등의 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익의 감소가 경제 성장의 적신호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이 줄면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둔화에서 경기 부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이 탄탄하지 않은 점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준이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의원이 지난 7월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명의 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했고 몇몇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자 미 국채 장단기 금리는 또다시 역전되며 시장이 혼란을 보였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도 환매로 손실이 이미 확정된 사안부터 우선 분쟁 조정을 추진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5건으로 예상됩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최대 70%까지 배상해야 하고 대상 책임 50%가 나와도 은행들은 약 4천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등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발언을 번복했는데요. 현재 미 경제가 탄탄하다면서 감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감세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소득세 감면이 노동자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퍼팅을 못하는 골퍼 같다면서 재차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검토 번복과 또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 부분을 조금 추세적인 부분 확인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우상향에 대한 힘이 언제든지 남아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인 시황 자체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번복되는 시황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가하기가 힘든 대목일 거예요, 사실상. 네. 왜냐면은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 자체도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거시적인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 금리 인하 발언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관련해갖고 금리 인하 부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전일 이제 감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바꿨는데 이거에 대한 증시에 대한 반영 여부는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 자체로 이제 이 내용 자체, 1번 헤드라인 내용 자체로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하락세냐 상승세냐 이런 평가 자체를 내놓을 만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적인 시황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우상향할 힘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거시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이렇게 좀 하루하루 변화되는 시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인데요. 신규 고용이 줄어들었고 또 GDP 성장률도 추정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기업 이익 증가율도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추가 관세 위협은 기업과 성장에 또다시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은 꾸준히 소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고용 추세가 변하는 것이 가계 소득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고용 수치가 하향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거시적인 분위기 자체를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즉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미 증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고용 수치 자체가 앞으로 추세적인 하방적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빅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탄하진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수치값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용 수치 자체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용 수치가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하향세가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를 지속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겠죠. 이 팩트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제 월말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논팜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 네. 수치값 자체가 이제 중순에 있는, 매달 중순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제를 하는 거죠. 예. 선행 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고용 수치가 하향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향후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어요. 미 증시의 고용 수치를 좀 대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은 지금 시장 증시라는 거는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 갖고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중 무역이라든가 어떤 발언에 의해서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최근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또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번복되는 멘트라든가 또다시 화해에 대한 제스처 자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미가 나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 자체는 따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 헤드라인 가지고 좀 평가하는 대목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를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현재 상황이 탄탄하지는 않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수치다라고 평가를 좀 하셨고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주목을 해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향후의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좋겠고요. 미 증시의 고용 지표, 고용 수치를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연준의 다수 의원이 지난 7월의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기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의사록이었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 이제 연설을 하겠죠. 네. 파월 의장이 연설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9월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은 아니야 이 네.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논점을 좀 제대로 짚으셔야 됩니다. 연준이 말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이런 내용 자체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내용 자체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야.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가는 타이밍이야. 네.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향후 이제 제로금리를 내리겠다는 이런 평가 부분은 어떻게 10년에 대한 사이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파생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너무 거시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너무 거시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평가할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미국채 장단기가 다시 역전돼서 시장의 혼란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맥스로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회색 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던 어떻게 보면 좋지 않던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 시기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역전이 되더라도 한참 동안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아직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미국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증시 입장. 유로는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유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4번 헤드라인 관련했을 때 얘기를 드릴 건데, 네. 미국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요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요. 제로금리를 내릴 때는 뭐가 터져야 내려요. 제로금리를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야,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금 적정금리예요. 수치값 자체가. 2에서 2.5% 사이가 굉장히 적정금리입니다. 아직은 이 안에 있어요.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는 걸 구성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알아서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표라든가 시장 상황을 전부 고려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만한 여건 자체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연준이 얘기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값이라든가 모든 게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건 자체로 펼쳐지는데 금리를 막 인하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트럼프의 의지예요.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내일 잭슨홀 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재료는 던지겠지만 큰 파장 자체는 이루지 못할 거라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은 이건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높다고 평가를 안 드립니다. 다음 달에 있을 ECB 통화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미 증시에 굉장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미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 자체는 역전되더라도 한참에 대한 모멘텀 기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싶어요. 그럼 빅쇼트에 대한 구간 자체가 너무 이르다. 이런 평가도 단순하게 내릴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내년에 있는 재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부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폭락에 대한 기준 자체는 아직 경제 여건도 모든 여건 자체도 마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거시적인 10년 랠리에 대한 평가고요. 내일 잭슨홀 회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고집 부리던데도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 향후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제시 자체는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성명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언급하는 그 부분으로 포커스 맞추는 게 오히려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또 내일부터 열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힌트는 줄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미증시도 내년 재선 전까지는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S 관련 소식입니다. DLF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이 점점 불어나면서 현재 58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도 환매로 손실이 이미 확정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해서 이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 불안전 판매 정도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 권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이런 사태가 왜 발생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요새 난리죠. 네. 이제 경제 뉴스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이제 경제 상품 어떻게 보면 이런 은행 상품 중에 요새 골칫거리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 비중 자체가 금액 대비해갖고 개인 투자 비중 자체가 90% 육박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9천억에 달한다는 부분을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손실률이 제일 컸던 게 이제 유로에 대한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 이 상품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게 독일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네. 라는 생각은 사실 알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제가 좀 크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태까지 이제 80년도부터 있었던 국채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유사 사례가 없었어요. 독일이 국채 수익률 자체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진 적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독일 국채라는 이런 파생 상품 자체가 파생 결합 상품이죠. DLS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 상품이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수익률이 굉장히 적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식으로 듣는 수익률이 굉장히 적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은 거예요. 5% 정도의 연수익률 5%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적금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금적인 개념 자체로 여태까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수는지금에서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었는데 갑작스럽게 유로존에서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다음 달 9월 12일에 이 부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건 자체가.
지금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을 내놓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도 팔려요. 그걸 누가 사냐? 예, 유로존에서 사겠죠. 유로존에서.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이걸? 이거는 그래서 ECB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9월 12일 날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향후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주식 옵션 상품 자체도 이렇게 하겠다. 할 가능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국제 수익률만 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네. 이제 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따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자세하게는 설명 안 했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네. 안정성 상품이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마이너스에 대한 행보 자체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차트가 동일합니다. 추세예요.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어떤 이탈이라든가 이 구간대가 진입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당초 연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의 행보 자체가 원래 금리 인상을 굉장히 나타냈던 여건이었고, 충분히 판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이클 순서상. 근데 5월 들어서 6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유로존의 행보가 바뀌었죠. 네네.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로존에 대한 재무 여건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그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을 수익률이 낮아도 내놓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 주관적인 평가로는 손절을 했어도 이제 6월에 어떻게 보면 해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고소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몇 차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요. 자기가 어떤 상품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품을 샀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들여갖고 몇억 원어치를 사는 건데, 개인당. 이게 그냥 단순히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고서 안정성 상품입니다 이런 고지를 듣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가할 부분은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수익률 자체가 아직까지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는데 파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한 포인트만 떨어지더라도 손실률이 20% 가까운 파생 상품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로존의 상황 자체라든가 이런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건 개인에 대한 역량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네. 내가 이 볼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요. 이 볼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이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볼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요. 얘는 볼펜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뭘 만드는 애들인지 뭘 하는 애들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DLS 관련해 갖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 상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인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제 책임 문제 자체를 논하겠죠. 어떤 고지를 했느냐, 어떤 상황이.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펀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 상품이기 때문에 5%가 여태까지 꾸준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왜 이렇게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평가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어떤 펀드 상품이라든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를 좀 포착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 자체가 이제 외환 지수라든가 이런 게 연동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여건인지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여태까지 안정적이었네. 이 부분 모두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네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 리스크가 낮을 것인가, 높을 것인가. 굉장히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전액 손실 구간에 한번 진입했다는 얘기 자체는 들었는데 손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저는 일단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고지를 드리겠다면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알아보시는 습관 자체를 늘려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권유의 말도 굉장히 좋지만은 권유를 받고 나서 이게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자세한 평가 자체는 스스로 많이 내리셔야 돼요. 스스로 많이 알아보고.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해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또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 뉴스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상승폭 반납하고 S&P와 나스닥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현재 0.42% 하락세입니다. 2,9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3%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0.79% 하락세입니다.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4% 하락세입니다. 1,50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109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의사록에 미 국채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됐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짚어볼 텐데요. 자,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의사록에서 대부분 연준 의원이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중간 사이클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평가를 내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구간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재역전 10년물 이제 장단기 금리 부분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거시적인 분위기에서 좀 간단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은 10년물 국제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대폭락이 오는 시기 자체가 이제 제로를 갖다 상승 영역에 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재역전이 되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요. 조정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다소 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당분간. 이 정도로 평가를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차트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스팬 자체가 밀렸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향후 위치값 자체가 7,550까지는 쉽게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오늘 데일리 매매에서 저는 매수적인 방향을 고집하지 않으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스팬 330티 기준으로 봤을 때 스팬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하방에 있을 때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지속적으로 구현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들어와서 하방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스팬 저항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스팬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값 대비해 갖고 7,710구간에서 이제 매도의 위치값을 한 번 더 재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도달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봐요? 위치값 다시 밀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다시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밀렸는데요. 네,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요. 60분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60분 봉상 앞으로 향후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이 요 근래 며칠 동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 봐야 되는데 7,500 단가가 밀리기 전까지는 완전한 매도는 아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근 시간 내에 근 기일 내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아까 지속적으로 봤던 부분은 스팬 자체가 밀리냐 안 밀리냐 이 부분을 좀 평가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밀렸다. 네. 그러면은 데일리도 매도 그리고 이 당분간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위치값 대비해갖고 단가 자체가 변했네요. 7,700구간 저항대 위치 확인하시고 손절이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포인트를 찝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미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 150만 배럴보다 큰 폭 줄어든 273만 배럴 감소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지만 또 석유 제품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구간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합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도 보고 계시네요.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자체가 얘기가 많이 안 나오죠.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 나온 여건 내에서 미증시 자체가 좋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에 커플링 자체를 이룰 경향 자체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평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60분 봉상 어떻게 보면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구간이 방금 밀렸어요. 그러면은 향후 매도에 대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60분 봉상 평가 자리는요, 내일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위치값 자체가 사실상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노리려면은 이제 55.50 위치값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밀렸을 때 지금은 좀 다소 놓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매도를 보기보다는 이제 내일 보는 게 저는 오히려 오일적인 부분 낫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방향성을 따지실 거면 저는 매도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T차트상 위치값을 보게 된다면 55.50 매도, 손절 55.70, 20틱으로 여유분 잡고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큰 내용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구간 내에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네. 조정세가 세면 유가도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10년물, 2년물에 대한 반등 구간, 기술적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매도를 보되 유가 또한 미 증시의 커플링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주된 포인트고요. 네. 오늘 내일 해갖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수익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은 미증시와 상관관계상 좀 매도 추세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미증시에 따라서 매도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그런데 지금 위치보다는 일단 내일 보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일단의 방향성은 매도로 보는 것을 좀 조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 구간에서는 55.50의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55.70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에 채권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하면서 국채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경기 침체 공포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골드가 그런데 국채 금리 역전 소식에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관망 주셨네요. 골드는 왜 관망일까요? 네, 이게 지금 골드가 하락세가 나온 게 사실 이게 하락도 아니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 랠리에 있었던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조정 단가에서 제일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조정 단가에서. 제가 이제 골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1430포인트, 40포인트 올 때까지는 좀 웨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가. 힘든데 뭐하러 하냐가 제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정황 자체가 드러나는 공간 내에서 매수적인 포지션을 다시 보는 게 오히려 네네. 낫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분간 이런 어떻게 보면 힘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매수를 보되 어떤 단가에 대한 이제 이탈값이라든가 이게 평가되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할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몇백 포인트를 한 번에 줄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뜻으로 하면은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양적 완화라는 모든 평가할 대목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과 같은 이런 상황 자체가 한 번 더 펼쳐진다면은 그때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지에 대한 이탈이라든가 어떤 추세적인 시황적인 펀더먼털이 터져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평가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한번 매수를 한 번 더 보겠다는 입장 자체를 고집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수익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골드가 지금 이래서 이 단가 내에서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향후 앞으로 골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거시적인 분위기를 먼저 평가를 할게요. 미중무역 관련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전 세계 양적 완화예요. 네, 이 네.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 세계 양적 완화를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요. 각국에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여건 자체가 좋지 않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달러 국채를 좀 보더라도 유로존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 부분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달러 부분을 평가하고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한 대체할 만한 상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자산으로 굉장히 몰리는 거죠. 그러면 향후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추가적인 매수를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두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2019년 들어가갖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좀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차트적으로는 여러분들 골드 자체가 이제 2019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좀 뷰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했었는데 시황이 따라주는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걸 미국에서 갑자기 진행했다. 이제 유로존에서 갑자기 진행했다 보니까 상승폭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각국에서 기본적으로 투자할 만한 상품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 향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어떤 유로존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전 세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시도할 시에는 안정성 상품 자체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관련해갖고 골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향후 어떻게 보면 지지값에 대한 부분을 맞고 네. 단기 매도에 대한 이탈값이 구현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안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대는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조정을 보기에도 굉장히 무서운 구간입니다. 네. 전체적인 펀더멘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승을 보기에도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기술적 분석상 어떤 여건 자체가 펼쳐지는 대목 자체가 나온다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부터 매수적인 부분을 평가를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현명한 어떤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최근 상승에 대한 랠리를 왜 골드에서 이끌었냐,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들어가지고 이제 6월이죠. 6월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궤도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미국도 그러고 유로존도 그러고. 유로존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금리에 대한 인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고, 채권 매입 다시 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재료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 내에서 미국은 갑작스럽게 7월에 금리 인하게 하겠다고 한 게 6월 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까지 이러네, 이런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안정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회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골드가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의 디커플링 상품으로 굉장히 나왔었는데, 네네. 양적 완화라는 변수, 미국과 이제 유로존의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라는 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를 가지고 앞으로 골드를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양대 산맥에 어떻게 이런 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면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커플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화 정책적인 지속적인 평가 자체가 골드에 대한 상승 랠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대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태까지 최근 상황 자체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을 이뤘기 때문에 골드 자체 평가를 이렇게 하는 본이 많았지만은 잘못됐다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골드에 대한 시장 반영 자체가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양국 중에 어떻게 보면 한 국가가 양적 완화 시도하는 이런 사태가 펼쳐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라는 상품 구조에 대해서 골드라는 부분을 평가했었는데,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는요, 더 이상 이제 달러를 가지고 골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구나. 오히려 두 통화 정책 자체가 같은 방향성을 흐르고 있다면 골드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오히려 맞게 평가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지난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골드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서 얘기 드렸던 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근데 더 올랐어요. 쉬지 않고 오르는 거예요. 네, 쉬지 않고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골드에 대한 부분을 여건을 얘기 드릴 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대두된다면 웨이팅을 해버려야 돼요. 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정을 마치고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추세적인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이 다시 펼쳐진다면은 시황이라든가 어떤 지지 구간을 맞고 시황적으로 좀 더 이어간다면 그때 한 번 더 상승을 보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 여건 내에서는 여러분들 추세적인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는 당분간 좀 쉬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걸 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현재는 한 1,430달러 선까지는 관망을 하시고 다시 좀 상승 랠리 보이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